이제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녀의 책상에서 콘돔이 나왔다면 네. 야, 만약에 좀 약간 쓰다 남은 콘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와, 좀 멘붕 올 것 같아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첫 성관계 연령이 나옵니다.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고등학생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에게 막 공폰도 쥐어주지만 와이파이가 터지면 아이들이 그냥 네이버 사전 들어갔다가도 바로 음란물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거기다가 이제 음성을 눌러서 이러니까 이제 타고 들어가서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된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게 보여요? 유튜브에도? 그게 네. 나와요? 9번째는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라고 물어보면 네. 회피한 적 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너희들 성하면 뭐가 떠오르니 하면 아이들이 벌써 웃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하면은 남성 여성으로 하는데 이거 영어로 말하면 네. 애들 바로 웃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두 번째가 자녀 아이가 성관계 해봤어? 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저 속마음 말해도 됩니까? 네. 귀찮아. 정말로 아빠한테 아들이 물어봤던 거를 너무 당황해서 아빠가 안 해봤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려보다는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이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 질문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아 요거는 예. 아주 좀 노멀할 수 있는데요. 예. 아이에게 남자니까 참아, 여자니까 조심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네. 예.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하시죠. 그렇죠. 예. 요즘엔 또 그런 성평등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하고 예. 있고 할머니들 세대들이 좀 가끔 그러는 네, 것 같긴 한데 요새 네. 엄마 아빠 세대들 이런 거 많이 안 그러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뭐 나도 무의식적으로 뭐 우리 아들 싸나이는 말이야. 참는 거야. 눈물 누가 이렇게 흘려. 네. 남잔데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또는 뭐 여자아이들이 막 행동이 거칠면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성별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아이들한테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되물림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성은 이래야 되고 어떤 이런 남자니까 여자니까가 아니라 우린 있는 그대로 나다운 모습들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것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런 인식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었고요. 예. 여덟 번째는 아이가 불쾌감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존중하고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스킨십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전 대표님이 오늘 우리 아들 그냥 뽀뽀 한번 해줘야겠다. 가가지고 뭐 지금도 피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가 뭔가 이렇게 싫다는 표현을 했을 때 네. 반응이 어떤지. 네. 그러면 안 해야죠. 뭐. 예, 네. 예. 이미 벌써 저희 아이가 저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딸이었으면 섭섭은 한데 네네.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를 애들이 또 싫다는데. 존중해주는. 예, 네. 예, 어쩔 수 없죠, 뭐 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모들이 내 아이니까 스킨십도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내 아이니까 내가 하는데 뭐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거부하더라도 네. 그 거부하는 모습이 더 이뻐가지고 막 가서 뽀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니면 막 아이는 잡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손을 잡게 한다든지 안고 장난하시고 그렇죠. 엉덩이 치고 막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싫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걸 존중해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되는데 만약 아빠 싫어했는데 아빠가 에이 하고서 더 네. 뽀뽀를 하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가족끼리는 싫다고 해도 되는 건가? 뭔가 이렇게 저항감을 표현하다가 막히는 순간들이 계속 내재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현될까요? 또래 관계에서 그러겠죠. 나옵니다. 네, 친구들을 점점 크면서 똑같이 이렇게 막 네. 하니까. 야 내가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 밑바탕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라고 물어보면 예. 회피한 적 있다. 회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예, 아직까지 다 아빠한테 나왔다. 처음에 아빠 뱃속에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엄마가 싫어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서 나왔다. 네. 근데 너가 어릴 때 발로 하도 엄마 뱃속을 빵빵 차가지고 엄마가 깍깍거리면서 아파했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10달 돼서 짠 하고 나왔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우선은 그 발로 뻥뻥 차서 엄마가 깍깍거렸다는 거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약간 짓궂은.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아빠랑 이렇게 대화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로 나의 탄생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성관계 해봤어야 하는 질문하고 연결돼서 아기는 어떻게 생겨라는 질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남자 얘기라서 좀 더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대답 자체가 부모 자녀 간에 네가 어떻게 태어났어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이후에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안에서 만들어주면 좋다. 언제?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비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어떤 소통이 되는 시기 때부터 하면 굉장히 좋다. 네, 좋습니다. 네. 중학생 이상 자녀는 음란물, 소위 말하는 야동 예. 몰래 보면서 다 그렇게 크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고민이었던 게 이게 뭐 부모가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희 또래 때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부모가 그걸 보여주려 했던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건데 알아서 다 보고 자라버리니까 이거는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접하는 야동, 음란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야한 동영상의 범주가 여기에는 뭐 성착취 영상물도 있고 불법 촬영물들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성인물들도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음란물을 만날지 우리 부모 세대랑은 완전히 수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SNS로 결제나 어떠한 방해 없이 그냥 정말 스트리밍으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받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뭐 핸드폰이나 갤러리에서 또는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나도 그렇게 컸어.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지금의 음란물이 노출됐다는 수위 자체는 바로 확인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의 문화가 부모의 문화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부모의 개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음란물을 만나게 되는 경로에 대한 체크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중학생 정도는 스마트폰을 사주면 관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어른들도 안 되는데요. 네. 애들한테 어떻게 그걸 맡길 수 있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유해 사이트나 컨텐츠 이런 음란물을 접하는 경로, 특히나 아이들 요즘 저학년도 많아지고요. 네, 요즘에 뭐 아이들에게 막 공폰도 쥐어주지만 와이파이가 터지면 아이들이 그냥 네이버 사전 들어갔다가도 바로 음란물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음경, 음순 이런 명칭 교육들을 해요.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유튜브 키즈 보여주려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틀어준 거죠. 아빠로 로그인돼 있는 핸드폰을 아이 보라고. 엄마 아빠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런 경우 식당에서 많죠. 주어줬는데 아이가 거기다가 이제 음성을 눌러서 음경 이러니까 이제 타고 들어가서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된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게 보여요 유튜브에도? 그게 네. 나와요? 뭐 딱지 안 붙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빠 로그인 상태, 계정 그래도요? 상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 이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그런 유해 차단 사이트 다 차단이 되니까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요즘에 뭐 무료나 유료 모바일 펜스나 뭐 아이들하고 연동해가지고 관리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음란물을 만나고 노출되는 경로들은 다양합니다. 그럴수록 그냥 피처폰 사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래서 늦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사줄 때 언제든 엄마 아빠가 필요하면 비밀번호 풀어줘. 부모고 보호자기 때문에 언제든 너 그래서 사주는 거야.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스마트폰 사줄 때 스마트폰 동의서라는 것들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너는 아직 그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엄마가 사주는 건 맞는데 언제든지 보호자로서 엄마 아빠가 너를 보호해야 되니까 기기 설정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동의하면 사주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스마트폰 관리에 대한 교육들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넷플릭스 참교육에도 나왔었지만 애들이 야한 동영상 보려고 하면 VPN 동원하거나 다른 맞아요. 사이트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트들이 무료로 이제 야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 온라인 도박이라던가 맞아요. 막 이제 이런 그 사이트들 배너 광고를 받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이걸 접근하다가 오히려 청소년 도박으로 빠질 수도 맞아요.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아이들은 막혀 있으면 이게 연령 제한으로 막아놓은 건데 뚫어야지 하면서 VPN 깔거나 뭐 깔거나 해서 우회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불법 중개 사이트거든요. 거기는 인터넷 도박 그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곳들이고 심지어는 미성년자 관련돼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로그인 자체가 없을 거예요. 네, 네. 범죄 관련된 영상들도 엄청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웹툰도 19금 웹툰들, 수위 높은 웹툰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경로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한 방식을 뚫어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실력이고 이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주면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나는 어떻게 아이에게 허용해 줬는가 여기부터 조금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녀가 이성 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네, 이성 친구 집안을 좀 조사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처럼 네. 뭐 하는 집안이니 네, 네, 호구 조사를 괜찮으면 이제 며느리로 그냥 들어와라. 친구에 대해 조사를 한다에 제가 정말 뿜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성교육은 나와 타인을 알아가는 관계를 배운다라고 예. 확장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성 교제만큼은 정말 좋아하는 마음도 표현해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좋고 싫음을 맞춰가고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해본 굉장히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저 아이들이 막 스킨십을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 제일 걱정되죠. 네, 단속하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이런 이성 교제를 시작한다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너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 저 친구는 너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교사님 이게 나중 잘못하면 학폭위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게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3살짜리 여자애였는데 저희 반이었었는데 18살짜리 남자 고등학생이 자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네. 하는데 이제 이게 교수님 이게 애들 떼놓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몰래 만나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부모님 알려드렸죠. 좀 나이 좀 많은 사람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다긴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만나 이렇게 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게 맞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이성 교제나 연애에 대한 아이들의 경험을 예. 부모하고 얘기했다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부모랑 그런 대화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 우연히 알게 되든 마주쳤던 간에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진짜 연애를 하는 감정이라면 무엇인지 아이랑 그 연애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돼야 됩니다. 저희 뭐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커플로 소개되는 아이들 막 진짜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친구들이 보고서 막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안전 이별이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사귀다 헤어지면 그 친구에 대한 험담을 막 하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이성교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와. 네. 막 갑자기 나랑 사귀었던 애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애랑 막 갑자기 푸사에 같이 있는 모습이 올라오면 아이들이 분노감에 상대방에게 정말 진짜 개인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람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가? 이성교제라도 하나만으로도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허용해야 되는 건가요가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연애의 본질적인 얘기들을 하면 좋겠다. 네, 당연히 그런 스킨십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면 좋죠. 예, 그러겠네요. 네. 이야. 이제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와. 고등학생 이상, 네. 이제 자녀의 책상에서 콘돔이 나왔다면, 네, 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콘돔이 나왔는데 자, 그냥 정상적인 게 이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그냥 새 거인 상태의 콘돔이 있다 그러면 뭐 교육용이 어쨌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갖고 있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좀 안전 교육을 또 한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좀 약간 쓰다 남은 콘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와 좀 멘붕 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머니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네.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네.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이거 막 상상하시면은 굉장히 소름이 왜 이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그쵸, 수도 있어요. 네, 그쵸. 아이 방에서 네. 콘돔이나 뭐 성인용품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뭐 하늘이 노래지고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막 막막합니다. 근데 와. 콘돔이 나오면 오히려 아까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행이다 생각해야 되나요? 아이가 네.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구나. 개념이 있고 아직 새거인 상태. 네, 네. 예. 새거인 상태. 예. 정말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아이랑 야. 같이. 네. 그 시기가 왔고요. 음. 이거를 피하면 부모가 계속 이제 알면서도 계속 수박 겉핥기에 대화를 한다든지 아이가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이제 감시와 통제만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진짜 그냥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콘돔을 다 나눠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상 교육과 다 나눠줘야 되는 게 미국처럼 네, 네. 고등학교부터는 부모님들이 컨트롤 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많이 더 그 부모님 눈을 피해 살 수 있는 게 네. 많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차라리 이제 그런 쪽으로 서양식으로 좀 교육이 가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관계를 했다, 예. 했을 것이다, 너무 무섭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경험을 벌써 한다든지에 머물면 아이랑 이런 현실적인 대화를 못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가면서 성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이런 자신의 성생활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로 가는가, 여기에 기로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충분히 이런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속에서의 피임 교육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피임 실습 교육을 하면 별점 5개씩 다 받습니다. 반응도 좋고 애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내용이 그냥 충실했는가, 아이들한테 생명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교육들이 전달됐는가, 단순히 피임에 대한 호기심만 충족시킨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아이랑 진짜 현실적인 얘기들을 꺼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그거 고등학생들 그거 있죠. 그 첫 경험을 한 비율 고등학생에서 네네네. 꽤 높지 않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첫 성관계 연령이 13.4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계 오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게 요 평균치는요, 청소년 중에서 성관계를 한 아이들 약 중에서. 5% 정도 되는 아이들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첫 성관계 연령들이 한 14세 정도, 중학교 1학년쯤 첫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요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 근데 다는 아니구나. 이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막 고딩엄빠 뭐 이런 네. 프로그램들 때문에 부모님들 아이들이 더 현실적인 교육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생은 이제 진짜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더 내려가 버리니까 애들 연령대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와 어떤 상황 속에서의 너희들의 첫 성관계를 맞이할 건가라는 얘기를 부모하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19살 12월 30일이 지나면 성인이 되면 이제 마음껏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성인이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우리 아이는 어떤 성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이의 생각이나 저런 것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걸 가정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조사하는 통계 중에서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눈 아이들, 자녀들이 오히려 성관계 연령이 되게 늦춰졌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교육 효과들을 점검하는 기관에서 늘 얘기인데요. 이거의 효과성은 뭐냐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부모랑 하니까 아이들이 더 신중한 결정들을 하더라. 그렇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렇죠. 자기가 선택과 결정에 어떠한 결정들이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느꼈다. 유경험자의 이야기, 부모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본 거잖아요. 이 시점이 왔다. 고등학생 아이와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예. 아이들이 요즘에는 다 DM으로 보내고 그 아이들이 뭐 오픈 채팅이나 어디에서 은밀하게 알게 된 사람과 자기의 사진,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내 가슴 사진 한번 볼래? 하고 상대방이 보내옵니다. 영상 하나 클릭해보면 해킹당하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녀가 주로 대화하는 오픈 채팅창에서 이성 친구의 외모를 놀리는 대화가 있다면
요즘 가면은 이제 범죄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네 체크를 해본 결과 전 대표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